노인이 된 지금 이제는 더 바라지 않고 큰 욕심 없이 조용히 남은 생을 마무리하는 게 어른스러운 선택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년이 되면 이런 말을 참 자주 듣게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주어진 하루에 순응하며 조용히 삶을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눈도 귀도 하루가 다르게 느려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기대 없이, 큰 계획 없이 무탈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며,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며 마음속 욕망에 조용히 덮개를 씌웁니다. 젊은 시절 품었던 꿈과 목표는 철없는 욕심처럼 느껴지고 새로운 시도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삶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년을 인생의 하강 구간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정리하려는 태도를 가장 위험한 자기 포기라고 보았습니다. 그 철학자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노인은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는 삶의 주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는 일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다가 나이가 들면 사회나 관습이 대신 주인이 되는 그런 전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끝까지 삶은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결코 편안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니체 자신부터가 이 철학을 가장 혹독하게 살아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을 병약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극심한 두통과 시력 저하, 소화 장애에 시달렸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고 안정적인 직업도 가족도 든든한 인간관계도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니체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모두 늙고 모두 병들고 결국 모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결말 앞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붙잡고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살려는 태도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니체는 하필 노년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는 모두가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초인이란 도대체 어떤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니체의 인생과 그의 철학을 한 겹 한 겹 벗겨보지 않으면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니체가 왜 노년을 가장 중요한 시험대라고 보았는지, 그리고 왜 그는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기에 더욱 초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지, 그 위험하고도 도발적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이런 생각에 도달하기까지는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노년을 찬미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니체의 젊은 시절은 누구보다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틀에 끝없이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라는 안정적인 자리를 얻었지만 그 자리는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몸은 계속 망가졌고 강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30 중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교수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거의 사회적 사망 선고와도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직업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듯한 감각을 느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느끼는 소외와 고립을 니체는 이미 젊은 나이에 먼저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 니체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인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가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병들면 삶의 의미도 함께 사라지는가입니다. 그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니체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존엄하다고 믿어온 많은 기준들이 사실은 사회가 만들어낸 임시 규칙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음, 생산성, 역할, 성취 같은 것들은 모두 조건부 가치였습니다. 있을 때는 인정받지만 사라지는 순간 인간 자체의 가치를 흔들어버리는 잣대였습니다. 니체는 이 기준에 순응하는 삶을 노예의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진짜 문제는 늙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늙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태도였습니다. 더 이상 욕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더 이상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인간은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삶에서 물러난 존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가장 조용한 형태의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을 단순한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시험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자극과 경쟁이 우리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힘은 사라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의지뿐입니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진짜 크기가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이유로 삶의 방향을 포기합니다. 이제는 늦었다고 말하고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이 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늦었다는 말 자체가 이미 삶을 외부 기준에 넘겨준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늦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니체의 생각은 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단순히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왜 인간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왜 결국 초인이라는 개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니체가 왜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지, 그리고 왜 노년이야말로 그 결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시기인지, 그 충격적인 논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니체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을 위로하거나 의미로 포장하려 했던 것과 달리 니체는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반드시 도달하는 결말로 보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이 결국 죽는 존재라면 남은 삶을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조용히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니체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확정된 존재일수록 오히려 삶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접어들며 착각에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성숙이라 믿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른의 태도라 여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니체에게 욕망이 사라진 삶은 안정이 아니라 정지였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욕망은 단순한 물질적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이 아니라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힘이었습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선택, 익숙함을 의심하는 태도, 여전히 배우고 바꾸려는 의지였습니다. 니체는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비록 숨쉬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삶의 방향을 잃은 존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은 바로 이 욕망이 가장 쉽게 꺼지는 시기입니다. 몸은 느려지고 실패의 대가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안전한 선택만 하려 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낫고 바꾸지 않는 것이 낫고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니체는 이 태도를 가장 위험한 타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넘어서지 않으면 결국 주변이 정해준 모습으로 굳어버린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는 노인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조용해야 하고 욕심 없어야 하고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집단이 개인에게 씌우는 가장 편리한 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접어들수록 더 강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정말 나의 선택인지 아니면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순응하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니체의 초인 개념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초인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끝까지 지켜내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외부의 기대, 몸의 한계, 과거의 실패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이 모든 조건 속에서 어떻게 초인처럼 살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는 인간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니체가 왜 고통과 실패마저도 삶의 일부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는지, 그리고 왜 노년의 고통이 오히려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는지, 그의 사상 중 가장 거칠고도 불편한 핵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이야말로 인간을 단련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접어들면 아프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더 이상 다치지 않고 더 이상 마음 상하지 않고 조용히 남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바람 속에 숨은 위험을 보았습니다. 고통을 완전히 피하려는 순간 삶 자체를 함께 피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니체 자신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증과 함께 살았습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날이 많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 글 한 줄조차 쓰기 힘든 날도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이유로 삶을 축소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사유를 더욱 날카롭게 벼렸습니다. 니체의 가장 강렬한 사상들은 몸이 가장 무너져 있던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편안할 때보다 견딜 수 없는 순간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극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극복이란 어제의 자신에게 안주하지 않고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끼는 지점을 한 발 더 밀어내는 태도였습니다. 노년의 고통은 젊은 시절의 고통과 다릅니다. 회복이 느리고 대체할 기회도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두 갈래 길 앞에 선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이유로 삶을 줄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을 끌어안고 삶의 밀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통이 없어진 삶은 완성된 삶이 아니라 멈춰버린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은 늘 긴장과 불편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는 평온이 아니라 무감각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노년을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자극이 삶을 밀어주지 않는 시기, 더 이상 경쟁이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는 시기, 바로 그때 인간은 스스로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선택을 멈추면 인간은 천천히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니체가 초인을 이야기할 때 그는 결코 젊음이나 힘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약함과 한계를 전제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사회적 위치가 사라지고 관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삶을 선택하는 태도, 그것이 초인의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오해합니다. 초인처럼 산다는 것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한다고 여깁니다. 니체는 그런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초인이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삶에서 그 태도는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초인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니체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냉정한 답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니체가 왜 반복되는 일상조차도 긍정해야 한다고 말했는지, 그리고 왜 인간은 같은 삶을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보았는지, 그의 사상 중 가장 극단적인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니체의 사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개념 중 하나는 반복되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간의 수준이 갈린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삶이 반복된다는 사실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 익숙한 풍경, 크게 달라질 것 없는 내일을 떠올리는 순간 사람은 쉽게 무력해집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반복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반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반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그대로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같은 아침, 같은 몸, 같은 기억, 같은 후회를 그대로 다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위로가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니체는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인간이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선택, 되돌리고 싶은 후회, 미루기만 하다 놓쳐버린 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년에 이르면 아예 기대를 낮추고 감정을 줄이며 반복되는 삶에 무감각해지려 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했습니다. 무감각은 평온이 아니라 패배라고 보았습니다. 삶이 반복된다는 사실 앞에서 눈을 감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는 존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반복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반복을 긍정하는 힘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년의 일상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단조롭습니다. 일정은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노년의 하루를 그저 흘려보냅니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를 견디는 것과 그 하루를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초인처럼 산다는 것은 특별한 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을 긍정하는 태도였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다는 사실을 실패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용기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니체가 왜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미 지나간 선택들까지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 지점에서 니체의 철학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니체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말고 재해석하라고 말했습니다. 실패와 상처, 잘못된 선택까지도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그것 역시 삶의 일부로 긍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현재도 온전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과거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크게 떠오르고 하지 못한 선택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삶의 마지막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인간은 현재를 살지 못한 채 과거 속에서 늙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되는 하루와 반복되는 기억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태도가 바로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삶의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니체가 왜 결국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에
더욱 초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는지 그 마지막 논리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니체는 결국 인간의 삶을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했습니다. 지금의 이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입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남의 기준에 기대 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사회가 대신 의미를 부여해 주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그런 장치는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니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두려워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미를 만들어주는 외부의 역할이 사라지면 스스로를 빈 껍데기처럼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년에 들어서면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말로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이 성숙이라 믿으며 선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 태도를 가장 위험한 자기기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욕망이 사라진 삶은 평온이 아니라 생의 후퇴라고 생각했습니다. 욕망이란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계속해서 갱신하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힘이 꺼지는 순간 인간은 살아있어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초인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는 존재입니다. 나이에 맞는 삶이라는 말을 거부하고 지금의 조건 안에서 가능한 가장 자신의 모습으로 살려는 인간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초인처럼 산다는 것은 무모하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가장 진실한 선택을 하는 태도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까지 내려놓지 않는 자세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할 때입니다. 이 말은 휴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한 그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노년에 접어든 인간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핑계 뒤에 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못했던 선택도 지금의 몸 상태도 모두 자신의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니체는 이 태도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의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니체는 이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는 인간을 진짜 강한 인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니체의 사상은 마지막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가 남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 질문 앞에서 누구보다 단호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결코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미화하지도 않았고 위로의 언어로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이며 그 앞에서 모든 인간은 결국 혼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삶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용히 정리할 때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부딪히지 않는 것이 어른스러운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니체는 이 생각이 인간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늙음이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초인처럼 산다는 것은 죽음을 잊고 사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늘 의식한 채 사는 태도였습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의 선택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니체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삶보다 죽음을 직시하는 삶이 훨씬 더 치열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이 질문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선택을 미룹니다. 실패할 수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가장 깊은 절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포함해서 삶을 끌어안으라고 말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패를 피해간 삶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체에게 용기란 무언가를 이루는 힘이 아니라 계속 선택하는 힘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 태도를 가진 인간만이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니체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멈춘 삶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니체의 철학은 마지막 핵심을 향해 다가옵니다. 왜 그는 결국 모든 인간은 초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 초인이라는 개념은 죽음을 앞둔 인간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죽음을 이겨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냉정하게 받아들인 철학자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자신의 삶을 남에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간은 결국 사라질 존재이기에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신도, 사회도, 전통도, 노년이라는 이름도 인간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미를 기다리는 삶을 가장 위험한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많은 기준들이 무너집니다. 젊을 때 중요했던 성취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사회적 위치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미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남은 시간을 조용히 흘려보내면 된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니체는 이 순간을 가장 큰 유혹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을 정리하겠다는 태도는 사실상 삶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인간은 여전히 선택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선택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이 인간다움을 버리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니체가 요구한 초인의 태도는 단순했습니다. 지금 이 삶을 이 조건 그대로 끌어안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더 나아질 가능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부족함과 한계까지도 포함해 삶 전체를 긍정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 태도가 없는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초인처럼 산다는 것은 더 큰 목표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작은 선택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 무엇에 시간을 쓸 것인지,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삶의 방향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 삶이 다시 반복된다 해도 나는 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노년은 이 질문을 가장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미래로 미룰 수 없고 더 이상 남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입니다. 니체는 바로 이 선택의 순간에 인간이 초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나는 지금 이 삶을 긍정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숨을 쉬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과 자기 삶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 질문은 더 이상 추상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처럼 가능성을 말할 수 없고 언젠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지금의 삶이 거의 완성형에 가깝게 눈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눈을 돌립니다. 스스로의 삶을 마주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바로 이 회피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긍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끝까지 책임질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잘 살지 못했다는 자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는 체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모든 선택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후회, 상처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과거를 지우려는 인간은 현재도 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나간 선택을 미워하는 한 지금의 나 역시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이 태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바쁨으로 자신을 속일 수 없고 역할 뒤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나 자신과의 관계뿐입니다. 니체는 이 관계를 끝까지 지켜낸 인간을 강한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삶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랑이란 만족이 아니라 수용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상태 그대로를 끌어안는 힘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니체의 초인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결함을 가진 채로 그 결함 위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삶을 변명하지 않고 타인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이 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과제가 됩니다. 이 과제를 회피하면 남은 시간은 점점 가벼워지고 공허해집니다. 반대로 이 과제를 끌어안으면 하루하루는 비록 단조롭지만 밀도 있는 시간이 됩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무거운 책임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받아들인 인간만이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이야기는 이 모든 생각을 노년의 하루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철학이 사유로 끝나지 않고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결국 아주 단순한 삶의 태도로 귀결됩니다. 거창한 결심도 새로운 인생 계획도 아닙니다. 그는 인간에게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삶은 크고 화려한 변화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로 드러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별일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실패로 느끼는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삶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체는 이 차이가 인간을 평범한 존재로 남길지 초인에 가깝게 만들지를 가른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의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일정은 비슷하고 만나는 사람도 제한적이며 몸의 변화는 점점 분명해집니다. 니체는 바로 이 조건을 부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이 조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이 마지막까지 가질 수 있는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초인처럼 산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나이에 맞는 모습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지금의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초인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결국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삶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태도, 이것이 그가 말한 가장 성숙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라지는 삶보다 끝까지 자기 삶을 끌어안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은 내려놓는 시기가 아니라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꾸밀 필요도 없고 남의 기대에 맞출 이유도 없습니다. 니체는 이 시기를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특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특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였을지 모릅니다. 눈에 띄는 사건도 없고 특별한 성취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바로 그런 하루를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루를 어떤 태도로 통과했는지가 당신의 삶 전체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니체는 그 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는 것, 그것이 초인처럼 사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삶이 아니라 조용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자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요구입니다.